추세는 상승은 끝나고 이제 하락으로 갈 건데 꼭대기에서 서로 설왕설래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힘의 축은 어디로 가고 있다? 하락 쪽으로 이동을 지금 많이 했다. 빠르면은 늦어도 이제는 아마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꽤 많은 투자를 해봤고 진짜 뭐 백발백중. 자, 내 집 마련이에요. 발목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허리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어깨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뭐 할 수만 있다면 뭐 발톱에서 사고 싶어요. 그렇죠. 발바닥이나 발톱에서 네, 하는 게 제일 발바닥이나, 좋겠죠. 진정한 바닥은 언제 오냐? 2027년 정도. 큰 흐름은 게임이 끝났다. 이거는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 JYP 박진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새 코너를 시작합니다. 김기원의 쇼미더데이터. 쇼미더데이터. 1화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네. 김기원 리치고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코너를 마련하게 된 이유가 네. 대표님이 지난해 말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이제 네. 연초까지 방영된 그 방영분이 네.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네. 좀 느껴지셨나요, 열기가? 아니, 많이 김기원 못 짱! 느꼈습니다. 이런 그러나요? 분위기였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제재 소환을 해도 나와 주실 거죠라고 여쭤봤는데 네. 뭐랄까 네. 저는 데이터를 하시는 분은 이렇게 명석한 두뇌가 있지만 좀 이렇게 냉정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따뜻한 가슴, 의리까지 지닌 그런 네. 소유자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김기원의 쇼미더데이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때 좀 많은 관심이 쏠리는 부동산 이슈를 같이 이제 대표님과 네.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죠. 짚어본과 동시에 또 때로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을 직접 받아서 네. 데이터의 답변을 네.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그 출연하시고 올 하반기부터 굉장히 강력한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었어요. 네. 그로부터 지금 한 달 남짓이 지났는데 벌써 이제 서울이랑 수도권에 네. 국토부에서 나온 기사예요. 네. 네. 지난 4일인데요. 저희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7일인데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네.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네. 이게 약 2년 4개월 만에 보합이라고 하네요. 서울의 경우 네. 마이너스 0.001%의 변동률로 네. 2주째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주째 하락인 거고요. 네. 강남 3구도 이제 보합 전환이 됐대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네.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03%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이거 잠시 주춤한 거다.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았다. 올해도 네. 상승이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전문가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하락이 찐 하락인가? 네. 이 부분을 데이터의 힘을 빌려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먼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파트의 이 시세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국감정 같은 경우는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고 KB부동산 시세 같은 경우는 KB부동산과 그 연계되어 있는 이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조금 입력을,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처 통계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다르고 여기에 또 실거래가가 있고 당연히 리치고에는 이 모든 데이터가 다 또 있지 않겠습니까? 다 또 넣어놨고 저희가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리치고 시세를 만들었어요. 실제 실거래가와 KB부동산 이 시세 데이터가 오차값이 대략 현재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을 해가지고 100만 원대 초반으로 완전 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거래가와 유사한 근접한. 실제 이제 시세 데이터를 만들었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변곡점이 언제 왔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21년 10월 달에 변곡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제가 10월 9일 날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11일서부터의 주간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만든 이제 플러 차트라고 하는 건데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지금 이제 11월 9일부터 가장 최신 데이터가 1월 24일 데이터인데요. 이걸 보시니까 어때요? 세종은 지금 계속 왼쪽으로 떨어지고 있죠. 네.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매매가가 4% 전세가도 거의 3% 가까이 지금 떨어진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대구도 어때요? 떨어졌네요. 대구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여전히 나머지 지역들은 어때요?
올라가고 전부 다 올라가고 네. 있죠. 그래서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천, 가장 뜨거운 인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인천을 보니까 어때요? 쭉 오른쪽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죠. 뭐가 꺾이는 느낌이에요. 자, 네. 꺾인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매매가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매매가는. 근데 이 상승폭이 매우 많이 줄었죠. 근데 전세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기 시작했네요. 전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0%. 주춤. 즉 상승이 이제 제로. 근데 전세는 어떻게 됐어요? 1월 10일부터 지금 네.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자, 서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어때요? 1월 24일 날짜 데이터로 0.00. 그죠? 상승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상승이 멈췄죠. 네네.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도, 인천 전부 다 지금 모양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게 한국감정원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네. 틀린 기사는 아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출처를 좀 바꿔보잖아요. KB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자, 이 데이터를 보면 먼저 전국을 보면 떨어지는 어디밖에 없어요? 세종밖에 없죠. 네. 나머지는 여전히 다 오르고 있는 걸로 보이죠. 자,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먼저 대구를 보겠습니다. 대구를 보니까 어때요? 이미 전세가, 12월 달부터, 그죠? 12월 달부터 안 좋아지고 있죠. 매매 전세 지금 둘 다 안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플라워 차트 이렇게 돈다라 이렇게 도는 요 시점 여기가 꼭지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KB 부동산 기준은 11월 22일부터 꺾였다. 그래서 KB 부동산, 한국감정원 둘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대구랑 세종은 확실히 꺾였다. 두 데이터 모두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인천을 보시면 어때요? KB 데이터는 여전히 아직 마이너스 아니죠. 네. 네. KB 데이터는 아직 마이너스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 보겠습니다. 경기도도 여전히 마이너스 아니죠. 네네. 그죠? 그 다음에 서울도 여전히 마이너스 아니네요. 네. 예, 이 폭으로 보면은 상승폭이 둘 다 줄어드는 건 확실히 두 통계상 똑같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은 지금 마이너스 돌아섰는데 KB 부동산은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다. 뭐 둘 다 맞는 거죠. 예, 근데 샘플을 어떻게 보고 그 조사원이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지금 뭔가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거보다 정말 사실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네네. 바로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으니까 어때요? 통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샘플이 어떨까요? 극히 드물다. 그렇죠. 네. 샘플이 매우 작을 수밖에 없겠죠. 네네네. 네.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거래량 거의 너무 작은데 이게 무슨 유의미한 거래냐, 하락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거 봐라 지금 거래가 너무 심각한,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거래가 이렇게 없겠냐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똑같은 양상이지만 하락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과 상승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이게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제가 이제 변곡점이 시작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이 변곡점이 뭐냐면 큰 추세는 상승은 끝나고 이제 하락으로 갈 건데 이 꼭대기에서 서로 설왕설래가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 여기 대선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설왕설래가 있을 거예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하지만 이미 힘의 축은 어디로 가고 있다? 하락 쪽으로 이동을 지금 많이 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언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설왕설래가 없어질 거냐? 빠르면은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중반 정도에는 이제는 아마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모든 지역은 아니고요. 자, 근데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요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적다고는. 네, 맞아요. 요게 이제 그 서울의 거래량 데이터고요. 네. 자, 보시면 이제 지난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로 월 평균 거래량이 6,300건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지난 과거에 가장 작았을 때가 언제냐면 2008년 11월 달에 1163건. 금융위기가 한참 심각해져서 주가 폭락 나오고 미국 망하네 만에 이런 얘기 나왔을 때가 지금 아파트 거래는 1163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난 이제 11월 달이 몇 건이냐면 1424건. 네, 이때가 1163건인데 1400건. 정말 작죠. 네. 그리고 12월 달이 얼마냐면 1142건.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심각할 때만큼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보다도 적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주장을 이전부터 해왔잖아요. 언제부터? 바로 이 수도권의 영끌 거래량이 터졌을 때부터. 이제 과거에도 보면 영끌 거래량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중간에 살짝 올라올 때도 있지만 추세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네네. 코로나까지 터지고 그러면서 유동성을 엄청 쏟아붓고 금리까지 낮추니까 자산 시장으로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주식, 코인, 부동산 또 띄우게 했고 임대차 3법까지 또 나오게 되면서 전세가를 밀어올리고 또 매매가를 밀어올리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영끌거리 또 나타난 거예요 이때. 작년 연말에 2020년 연말에. 네. 그렇죠. 2030이 40%를 차지해요. 지난해 말씀이신 거죠? 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항상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 내가 산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2030 세대가 영끌까지 해서 이런 거래량을 만들었어요. 이 다음엔 더 이상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나마 대선 이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입니다. 그나마 있으니까. 지나고 올해 하반기 가면 그나마 상반기는 그나마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안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아주 지금 높다. 데이터로 제가 미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견을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예요. 그렇죠. 근데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요 몰라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죠.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을 내가 다 달성해요?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 세워서 또 바뀌는 게 있으면 또 변경해서 또 계획 바꿔서 또 수정해 나가고 이게 사실은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지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데이터로 전망하는 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진짜 재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2016년에.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꽤 많은 투자를 해봤고 진짜 뭐 정말 백발백중 성투? 그냥 성투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아니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안 겸손해지는 이런 모습이 아주 진솔하시고. 그래서 나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나는 부동산 잘 모르는데 일도 열심히 안 하는 누군가는 맨날 부동산 투자해서 이렇게 벼락부자 되고 이런 거 솔직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결정에 도움을 좀 주고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성도 좀 해소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로 모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대응을 좀 할 수 맞습니다. 있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좀 많은 좀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제가 좀 해보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네. 찐 하락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하락으로 돌아선 건 사실이다. 변곡점은 이미 왔다. 지역별로 약간의 이제 시점이나 이런 것들 차이는 있지만 맞아요. 서울 수도권 뭐 이렇게 고평가됐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락 조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요 장표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장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내가 발목 정도에서 할 건지 허리 정도에서 할 건지 어깨 정도 할 건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자님은 자, 내 집 마련이에요. 실수요야. 투자가 아니고. 발목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허리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어깨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뭐 할 수만 있다면 뭐 발톱에서 사고 싶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렇죠. 발바닥이나 발톱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근데 실수예요. 허리에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 정도에서는? 그렇죠. 허리 정도에서는 하는 게 맞겠죠. 자, 어깨 정도 왔습니다. 어깨 정도면 기다려 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더 내려가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의사결정은 내 집을 사잖아요. 사는 순간 들어가는 비용이 어때요? 거래 비용이. 들죠. 그렇죠? 네, 크죠. 자, 중개 수수료 들죠? 그 다음에 취득세 내죠? 대출 대부분 낄 거 아니에요? 대출 이자 내죠? 갖고 있는 동안 보유세 내죠? 자, 그러면 연간 몇 퍼센트가 올라야 본전일까요? 자, 만약에 오르지 않고 그냥 가격이 유지가 되면 어떨까요? 그럼 계속 손해겠네요. 손해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 집에서 내가 어깨에서 샀어요. 어깨에서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깨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떨어져서 다시 어깨로 내려왔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는 똔똔이 아니라 손해. 그게 3년이든 4년이든 나는 이미
손해죠. 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비용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는 대출금리가 역사상 가장 싸다가 이제는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심각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또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2020년 초부터 사면 안 된다. 네, 왜? 어깨니까. 네, 머리까지는 갈 수 있지만 어깨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언제 사는 게 좋으냐? 이거 제가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조금 틀릴 수 있고 하지만 큰 흐름상 아마도 저는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 사이클을 보면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1, 2번은 뭐냐면 상승에 대한 변곡점 그리고 상승 초기를 제가 1, 2번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매수 이 상승 초기가 있고 그다음 상승 쭉 하는 상승 기간이 있고 그다음 상승 말기가 있어요. 상승 말기를 하면 이제 어깨까지 온 거죠. 그래서 어깨에서 또 올라가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락에 대한 변곡점. 그래서 하락에 대니 많이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요 5번 국면. 데이터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5번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번 국면. 그리고 하락 중 되는 7번 국면. 그리고 하락의 말기인 8번 국면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중에 몇 번에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1, 2번에서 사는 게 좋겠네요. 1, 2번, 네. 그리고 8번. 그렇죠. 네, 하락 말기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때야말로 영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네, 그리고 이때 잘 사시면 내 집 마련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렁이든 편안한 마음으로.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3번이 있고, 그리고 4번, 5번, 6번에 사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겠네요. 그렇죠. 네. 과거에 큰 하락이 왔을 때가 90년대 초중반 그리고 IMF 이때 네, 조금씩 하락하다가 IMF 때 크게 하락이 왔었고요. 네. 그래서 98년, 99년 이때가 1번, 2번 구간이었어요. 네, 난리가 났죠 이때.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중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부는 뭘 하냐면 규제를 시작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바닥 찍고 4, 5년째가 되면은 규제를 합니다. 규제하고 나서 3년 뒤에 페니바인 거래량이 터져요. 2006년 10월 달에 정확하게 과거에 정부가 2003년 10월 달부터 정부 규제를 시작했거든요. 네. 2006년 10월 달에 거래량이 터졌죠. 영끌 거래량. 그리고 이로부터 1년 반 정도 후부터 하락 변곡점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때는 금리가 터지면서 한번 내렸다가 금리가 오니까 다시 정부가 이 부양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 쌍봉을 찍고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한 게 2010년부터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니까 정부가 또 뭐예요? 계속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부양정책. 그리고 세금에 대한 이런 또 좋은 이런 것들을 펴내고 부양정책을 펼치고 예,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구간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페니바인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부양정책을 펼치는 거고 그러면서 뭐가 쌓여요? 미분양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미분양이 쌓이는 하락 말기에 사면은 수도권은 최고다. 그럴 때는 또 공포가 있죠. 더 그렇죠. 내려갈까봐. 그렇죠. 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네. 이제 언제쯤 살 수 있습니까? 네, 자 보시죠. 자 이번 사이클은 13년 10월 달부터 15년 6월 달까지가 상승 변곡점 그리고 상승의 초기였어요. 미분양도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3년에도 이제는 부동산 시장 끝났다 이런 말들까지 아 너무 많았죠. 네. 너무 많았죠. 그리고 뭐 이때만 해도 뭐 일본처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너무 많았고 하지만 시장은 신압으로 좋아지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이로부터 13년 10월 달부터 딱 4년 정도 후인 17년 8월에 정부가 또 강력한 규제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정부가 규제 시작한 지 딱 3년 정도 후 정도인 2020년 6월 달에 패닉바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임대차 3법과 코로나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폭이 말도 못하게 더 커진 거였고 이대로 된다라면 하락의 변곡점은 언제 오느냐? 2022년부터 온다. 올해가 하락 변곡점이 이미 왔다. 그리고 데이터로 봤을 때 21년 10월 달에 제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정한 바닥은 언제 오냐? 2027년 정도. 2027년. 그 누구도 다 알아맞힐 수 없고요.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큰 흐름은 게임이 끝났다. 네, 이거는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저는 거의 이제 지금 머리 꼭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좀 더 꼭지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야 되냐? 네,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 상황은 분명히 정말로 만만한 시장이 아니고 역사상 가장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좀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조금이나마 이제 이런 데이터가 좀 여러분들에게 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